안녕하십니까. 전성철입니다. 여러분, 이번 총선 결과 참 이제 한 달 보름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뭐 충격이 보수 여러분들은 참 아직도 가시지 않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의 그 참패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뭐 코로나 때문이다, 뭐 공천이 잘못됐다, 뭐 정책이 제대로 된 게 없었다, 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저는 거론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미스되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사회에 펼쳐져 있는, 펼쳐 나오는, 뿜어져 나오는 그 이념의 열기, 진보가 가진 이념의 열기가 보수가 가진 그 이념의 열기보다 전반적으로 훨씬 더 셌다는 사실입니다. 보수가 뿜어내는 이념의 열기는 훨씬 약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진보가 내뿜는 이념의 열기라는 것은 거의 광신적인 수준 아닙니까?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작년 가을에 조국 사태 때. 우리가 보는 그 수많은 비리 백화점 같은 그 비리와 부조리의 사례들이 쏙쏙 터져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 중에 수십만 명이 그런 조국을 지지한다고 거리에 나와서 외쳐댔었어요. 그런 거는 일종의 광신적인 거죠. 그죠? 맹목적이거나 광신적인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보수에게서 그런 광신성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광신성은 보수가 충분히 가질 자격이 있는 거예요. 왜? 보수에게는 업적이 있잖아요. 확실한 업적이.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켰고 정말 세계가 놀라는 역사상 처음으로 식민지였던 나라가 선진국이 된 정말 화려한 기록을 가진 그 토대를 보수가 쌓았으니까 사실은 광신도는 보수에서도 많이 나와야 돼요. 보수가 광신됐다고 해서 탓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업적을 보면.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도리어 제가 정말 요즘은 보수에게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긴다는 이야기. 보수를 아주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30, 40대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참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차이, 광신성의 면에서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그건 한마디로 보수가 진보에 비해서 지난 30년 동안 상당히 게을렀고 또 인색했던 것다, 이렇게 저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몇십 년, 20, 30년 동안 진보는 참 열심히 뛰었어요. 그들이 약세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한마디로 그건 어디 풀뿌리 운동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진보는. 그죠? 대표적인 데가 참여연대 아닙니까? 지금 참여연대는요, 매달 회비 내는 회원이 15,000명이 넘습니다. 매달 자동이체로 몇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15,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 군대로 치면은 6개 사단 병력입니다. 6개 사단 병력이 전국에서 매일 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바람에 참여연대는 참 활동을 많이 했어요. 법안을 제안하거나 지원했던 게 거의 660개입니다. 거의 한 달에 2개꼴로 법안을 제의를 했어요. 700건의 소송을 제기했어요. 재판을 제기한 거죠, 법원에. 그리고 무려 1,400개가 넘는 각종 연구 논문, 입장서, 이런 것들을, 자료들을 발간했어요. 초창기에는 경실련도 아주 열심히 했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단체들이 했던 게 뭐냐? 그거는 바로 진보가 보수와 경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이론적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는, 소위 논리와 데이터와 팩트 공급창, 군수창 역할을 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분야별로 수십 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무려 수천 명이 그들 전문성을 해가지고 보수의 철학과 이 논리에 합당한 정책 대안들을 만들어내고 그걸 설득했던 거죠. 여러는 공청회나 토론회 이런데 진보들의 그 논리적인 탄탄함이 보수를 압도한다는 경우가 정말 많았다고 그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지적 영양분을 충분히 먹고 진보는 활동을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진보는 지금 강력한 단결력, 강력한 설득력, 강력한 투쟁력을 가진 집단이 됐는데, 그게 바로 보수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념적 열기, 에너지, 일종의 광기에 가까운 그런 것들로 연결되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보수는 그런 풀뿌리 운동이 없었어요. 그죠? 보수는 과거에 취해 있었어요. 우리가 이런 업적을 냈으니까. 보수를 심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도 풀뿌리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풀뿌리라는 게 바로 무슨 이야기냐. 전쟁 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군수 물자를 탄약과 무기와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건데 그러게 게을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에 있어서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 결과 우리의 보수의 그 어떤 이념적 지평이 참 황폐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시내가 당신이 왜 보수냐 물으면요. 내가 왜 보수지?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하기가 한 사람 잘 없어요. 보수를 이론적으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소위 풀뿌리 운동이 있는 곳에 보수든 진보든 번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미국에 볼까요? 미국은 지금 보수와 진보가 팽팽하게 정말 대결하는 아주 멋있는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미국도 보수가 일으킨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건국 1200년 동안은 보수가 압도적으로 우세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1929년의 대공황이 사실은 보수 정권 하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1932년 대선 때, 선거 때 보수가 대통령부터 완전히 참패를 당하고 그 20년 동안 진보가 계속해서 득세를 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수가 다시 이렇게 팽팽한 힘을 얻게 됐는가? 바로 미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73년에 이 소위 풀뿌리 보수 단체가 나왔잖아요. 싱크탱크, 시민 단체가. 그게 바로 헤리티지 재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맥주 중에 쿠어스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 쿠어스 맥주의 창립한 사람이 조세프 쿠어스가 기증을 했어요. 그때 돈 25만 불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아마 한 몇백억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헤리티지 재단이 지금은 거대한 싱크탱크로 발전을 했어요. 회원이 지금 50만 명입니다. 우리가 미국보다 인구가 한 6분의 1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따져도 참여연대보다도 대여배 많은 회원 수예요. 이 헤리티지는 하는 일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시민단체들이 하는 그 소위 보수의 이론적 탄약과 무기를 제공하는 군수청 역할을 해요. 그걸 잘했기 때문에 지금은 진짜로 사람들이 보수 헤리티지 재단이 제시하는 정책안에 대해서 정말로 귀를 기울여요. 네. 1980년에 레이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일주일 만에 헤리티지 재단이 소위 Mandate for Leadership, 소위 리더십을 위한 위임령이라는 제안서를 냈는데 거기에 담긴 개혁 제안 건이 무려 3,000건 정도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중에 무려 60%가 실제로 정책화가 됐어요. SDI 여러분 그 소위 전략 방위 계획이라든지 Strategic Defense Initiative, SDI 계획이라는 거 미국의 지금 방위 계획의 주춧돌이죠. 그 다음에 북대서양적 나토와 그죠? 서구 동맹 간의 이런 것들이 다 이 재단에서 나온 겁니다. 이 재단은 정책 제안을 할 뿐 아니라 선거 때마다 각종 이슈에 대해서 보수의 철학에 기준한 보수의 입장이 어떻게 돼야 하는가를 갖다가 해가지고 그 논리를 갖다 제공하니까 선거운동 하는 사람들은 너무 쉬운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 헤리티지가 하는 게 바로 교육활동이죠. 이 현재 이 재단 헤리티지의 활동의 50%가 바로 이 교육활동입니다. 보수의 이념이 뭔가를 갖다가 알아듣기 쉽게,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고 또 각종 중요 현안, 정책 현안에 대해서 그것이 보수의 입장이 왜 이렇고 왜 그렇게 돼야 하는가를 갖다가 설명하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초대하고 또 돈 내고 와서 배워요. 노조 지도자들까지 회사에서 보내가지고 와서 보고 배우고 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 갔든지 이 보수의 이론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전쟁하는데 탄약과 무기가 많으면 얼마나 쉽습니까?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헤리티지가 풀뿌리 후원자들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창립자 쿠어스는 처음에 그거 하고 조금씩밖에 그거 하지 않고 대부분이 풀뿌리 시민들로부터 오는 성공으로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보수가 정말 최악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죠? 네. 근데 그 이유는 보수는 그 업적에 취해서 이 풀뿌리의 그 운동의 중요성을 몰랐던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걸 이기는 방법은 몸으로 뛰는 풀뿌리 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거기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취하지 말고 우리도 이제 열심히 후원하는 그런 풀뿌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정직하게, 지적으로 정직하고 열심히 하는 시민단체, 싱크탱크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 보수가 새로 시작하는 첫걸음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라로 봐서 보수와 진보 중에 하나의 바퀴가, 두 개의 바퀴인데 하나의 바퀴가 이렇게 작아진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너무 불행한 일이에요. 왜? 그러면 수레의 바퀴가 하나가 작아지면 그게 뱅뱅뱅 제자리 걸음하거든요. 앞으로 못 나가거든요. 그 지금의 우리 과제는 보수의 그를 키우는 것이고, 이제는 우리 온 국민이 여기에 동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